이번 강의에서는 자바 NIO 패키지에 있는 files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풋스트림, 아웃풋스트림에 대한 클래스들을 모아둔 java.io 패키지에 대해서 배웠죠. java.nio 패키지는 UIO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바 1.4쯤에 새롭게 추가된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IO의 기능을 좀 더 속도도 올리고 성능이 좀 올라간 IO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system.getProperty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위치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user.dir이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 dir을 출력을 해보니까 현재 내 프로젝트 경로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system.getProperty는 시스템의 속성을 읽어오는 겁니다. 윈도우나 JVM에서 우리가 만든 변수가 아니고 시스템상에서 정해둔 변수들이 있을 경우에 그 변수들을 읽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속성에는 현재 프로젝트의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지금 운영체제가 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외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 속성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ystem.getProperty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user.dir이라는 키를 입력하면 이 키에는 현재 내 프로젝트의 경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의 경로를 읽어올 수 있는 거죠. 이 방식으로 읽어오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윈도우에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 맞는 경로를 C 드라이브, 내 문서 아래에 이런 식으로 경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맥에서도 돌려야 될 수 있겠죠. 리눅스에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각 운영체제들은 경로를 작성하는 방식도 다르고 내 프로그램이 위치에 있는 그런 경로도 다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럼 그런 경로가 변경이 될 때마다 이 코드를 수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시스템 속성으로부터 읽어오게 되면 각 시스템에서 현재 그 프로젝트의 경로를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동적으로 현재 프로젝트의 경로를 얻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얻어오지 않고 경로를 직접 다 일일이 적는 것을 보통 하드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드 코딩으로 입력을 해두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코드를 계속 수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 속성들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패키지 패스도 입력을 했습니다. 패키지 패스는 프로젝트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이 패키지 경로들을 패키지 패스에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파일 네임은 test2.txt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NIO에서는 이 패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경로들을 저장할 수 있고 그 경로들을 추가하거나 설정하는 데 관련된 여러 메소드들을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를 위해서 도와주는 여러 메소드들이 존재하는 이 패스, S가 뒤에 붙어있죠. 패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경로들을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프로젝트 dir 아래에 있는 이 패키지 패스, 또 아래에 이 파일 네임이라는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1을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P1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패스에서 제공해주는 메서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당 경로들을 출력할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 추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P1.toAbsolutePass라고 메서드를 호출하면 현재 P1에 저장되어 있는 이 경로에 대한 절대 경로, 그러니까 윈도우로 치면 C 드라이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현재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전체 경로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저스 디렉토리 밑에, ID 밑에, 문서 밑에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to absolute pass 메소드는 전체 경로를 반환한다. 그러니까 절대 경로를 반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get file name은 그 전체 경로에서 파일 이름만 잘라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test2.txt만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getName에서 0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 경로에서 0번에 위치하고 있는 폴더만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users가 출력이 됐죠. 1번이라고 하면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위니까 또 1번에 위치해 있는 이 폴더가 출력이 되죠. getName count는 전체 폴더 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어 있는 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총 보시면 폴더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개고 파일 이름까지 합해서 총 12개입니다. 그래서 네임 카운트는 12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getName에 p1.getNameCount-1을 입력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이름을 가져올 수 있겠죠. 0부터 인덱스가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끝에 있는 경로를 가져오려면 -1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파일 이름을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서브 패스를 이용해서 count-6부터 count-2까지의 경로를
잘라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부터 이 위치 사이에 경로가 com, Computer Study, Books, Java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getParent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해당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폴더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test2.txt의 부모는 이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ch21 폴더가 페어런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getRoot는 그 절대 경로에서 제일 최상위 경로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맥이라서 이 루트 경로 슬래시만 나오는데 윈도우는 뭐 아마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윈도우나 뭐 맥 이런 운영체제에서 파일을 찾을 때는 패스라고 합니다. 그 경로를 패스라고 하고 보통 운영체제에서 파일을 찾는 것을 파일 시스템에서 패스를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URI는 인터넷에서 해당 경로를 찾을 때 그것은 패스라고 하지 않고 UR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체제 또는 파일 시스템이냐 아니면 인터넷이냐에 따라서 패스 또는 URI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패스에서 URI로 바꾸려면 toURI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경로가 조금 다르게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경로를 브라우저에 입력해 보시면 해당 경로에 있는 파일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pass.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src 폴더, 아래의 com 폴더까지의 경로를 pass 인스턴스로 생성을 했습니다. p2.toString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면 방금 pass에 적었던 문자열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to absolute pass라고 입력을 하면 절대 경로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프로젝트가 위치해 있는 경로 뒤에 내가 입력한 문자열이 그냥 그대로 붙어있는 경로를 반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o absolute pass는 절대 경로를 만들어주긴 하지만 이 경로가 실제 존재하는 경로인지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로만 만들어서 그러니까 문자열만 생각하고 그 문자열만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이 to real pass 메서드는 해당 경로에 그 폴더나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to real pass는 해당 경로를 읽을 수 없을 수도 있고 뭐 권한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IO exception을 스로우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real pass를 사용을 할 때는 try catch로 IO exception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to real pass는 해당 경로가 실제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경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 예외가 없이 출력이 제대로 됐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경로를 입력을 해서 패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o real pass를 이용해서 절대 경로를 반환받아 보면 해당 경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O exception이 발생하고 캐치 부분이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les 클래스에 있는 exist 메서드를 이용해서 해당 경로에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나 폴더 둘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1은 존재하지만 지금 P3는 없는 경로를 일부러 지금 입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P3는 지금 false가 출력이 됐습니다. is readable은 읽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is writable은 쓰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is executable은 실행이 가능한지의 권한을 true, false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해당 권한이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메서드들을 files 클래스에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iles 클래스에 있는 size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당 파일의 사이즈도 읽어올 수 있고 is 디렉토리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경로가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여부를 true, false로 반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폴더나 디렉토리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iles 클래스에서는 버퍼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버퍼드 리더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P1 경로에 있는 파일을 UTF-8 타입의 인코딩으로 버퍼를 사용해서 캐릭터 단위로 읽어올 수 있는 버퍼드 리더를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in.readline 메소드를 이용해서 줄 단위로 읽어올 수 있습니다. 파일 리더 생성해서 그 파일 리더를 버퍼드 리더의 생성자에 입력하거나 할 필요 없이 files 클래스에 있는 new buffered reader 메소드를 이용하면 한 번에 버퍼드 리더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또 새로운 경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디렉토리 밑에 패키지 패스 밑에 file1 new buffered writer.txt라는 파일을 읽거나 출력할 수 있게끔 지금 경로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로로부터 buffered writer를 생성을 하고 write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이 str 변수를 출력을 하는데 0번부터 어디까지를 출력하라 라고 write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str length까지 출력을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files.create file 메소드는 이 p5 경로에 빈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파일의 이름은 test3.txt가 되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파일을 생성하는 메소드도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NIO의 files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강의는 아마도 thread, 그리고 NIO, 또 NIO2, 소켓 등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실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코드를 제가 준비를 해서 다시 영상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JDBC나 서블릿, 스프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까지 모두 공부를 마치신 분들은 서블릿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재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